천하제일인 제11화 명암의 갈림길. 대전쟁 후 6개월, 천하는 일시적 평화를 맞이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폭풍전야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교는 남쪽에서 세력을 확장하며 정권의 기틀을 다지고 있었다. 원나라는 북쪽으로 밀려나며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천하맹은 중원의 중심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개봉성 천하맹 본부.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소운천과 설빙하의 혼례식. 대전쟁에서 살아남은 후 소운천은 약속대로 설빙하에게 청혼했고 설빙하는 기쁘게 받아들였다. 신랑, 신부 입장. 붉은 예복을 입은 소운천과 봉황문양의 예복을 입은 설빙하가 함께 들어왔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명왕, 독고패, 철무심, 귀곡선생, 그리고 정파의 장문인들까지 강호의 영웅들이 모두 모였다. 절하시오. 두 사람은 천지신명께 절했다. 이제 부부가 되셨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소운천과 설빙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10년의 복수, 치열한 전투, 생사의 고비, 그 모든 것을 겨우 넘어 이 순간에 도달했다. 맹주님, 맹주부인, 축하드립니다. 연애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한창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귀곡선생이 소운천을 조용히 불렀다. 맹주님, 잠깐 나와보시죠. 소운천은 자리를 뜨고 귀곡선생을 따라갔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 같은 날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급보입니다. 귀곡선생은 심각한 표정으로 편지를 건넸다. 소운천이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이었다. 원나라 순제 황제가 명교에 항복했다고? 그렇습니다. 어젯밤 비밀리에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소운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렇다면 주원장은 이제 정통성까지 얻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명교는 더 이상 반란군이 아닙니다. 이제 정식 왕조가 될 것입니다. 명나라. 소운천은 한숨을 쉬었다.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다. 주원장은 곧 명나라를 건국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귀곡선생이 또 다른 편지를 꺼냈다. 주원장이 천하맹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안에 항복하지 않으면 전면전을 시작하겠다고. 소운천은 주먹을 꽉 쥐었다. 혼례 당일에 이런 소식을. 죄송합니다. 하지만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소운천은 깊게 호흡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내일 긴급회의를 소집하십시오. 오늘만은 설빙하를 위해 남겨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운천은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다. 설빙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운천은 미소 지었다. 오늘은 우리의 날입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맙시다. 하지만 설빙하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천하맹 회의실의 주요 인물들이 모였다. 소운천, 설빙하, 명왕, 독고패, 철무심, 귀곡선생, 그리고 각 세력 대표들. 주원장의 최후 통첩입니다. 귀곡선생이 편지를 낭독했다. 천하맹 맹주 소운천에게. 원나라는 이미 항복했다. 이제 천하의 정통은 우리 명교에 있다. 천하맹은 일주일 안에 항복하고 병권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다. 명교, 교주, 주원장. 침묵이 흘렀다. 명왕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항복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소림사 대표 현명대사도 말했다. 천하맹은 강호의 희망입니다. 항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표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명교의 군사력은 막강합니다. 이미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작 3만입니다. 어떻게 100만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소운천은 일어섰다. 여러분, 모두의 시선이 소운천에게 모였다. 저는 항복하지 않겠습니다. 소운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천하맹은 진정한 정의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누구의 아래에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맹주님, 현실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소운천은 지도를 펼쳤다. 명교가 강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약점이 있습니다. 빠르게 확장하느라
내부가 불안정합니다. 귀국 선생이 거들었다. 맹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정보망에 따르면 명교 내부에도 권력 투쟁이 있습니다. 주 원장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운천은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정면 대결을 피하고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명교의 보급로를 끊고 내부 분열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면서 우리 병력을 증강합니다. 명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전략이다. 천마신교도 협력하겠다. 다른 대표들도 하나둘 동의했다. 좋습니다. 그럼 각자 준비합시다. 회의가 끝나고 설빙하가 소운천을 불러 세웠다. 정말 괜찮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소운천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강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설빙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함께 싸워요. 끝까지. 소운천은 그녀를 꼭 껴안았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일주일 후 남경 주원장은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다. 짐이 1000명을 받들어 새로운 왕조를 세운다. 국호는 명민, 연호는 홍무홍우, 수만 명의 신하들이 일제히 절했다. 만세, 만세, 만만세, 명나라가 건국되었다. 주원장, 아니 이제는 홍무제는 옥좌에 앉아 신하들을 내려다보았다. 천하는 이제 짐의 것이다. 하지만 홍무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아직 천하맹이라는 가시가 남아있다. 장수 서달이 나섰다. 폐하, 천하맹이 최후 통첩을 거부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홍무제는 웃었다. 소운천, 대단한 자다. 하지만 현실을 모른다. 시대는 이미 바뀌었다. 홍무제는 일어섰다. 대군을 동원하라. 천하맹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100만 대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름 후 개봉성 외과 명나라 선봉군 10만이 천하맹 영토로 진입했다. 하지만 천하맹 본진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군. 왜 맞서 싸우지 않는가? 명군 장수가 의아해했다. 바로 그때 숲에서 화살 세례가 쏟아졌다. 쉬익, 쉬익, 쉬익. 이야, 복병이다. 천하맹의 게릴라 부대였다. 소운천의 전략대로 정면 대결을 피하고 기습 전술을 펼친 것이다. 화살 공격 후 재빨리 후퇴. 명군이 추격했지만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함정에 걸렸다. 이야, 함정이다. 이틀간의 게릴라전으로 명군 선봉은 3000명의 피해를 입었다. 반면 천하맹의 피해는 100명 미만이었다. 젠장, 이런 비겁한 수법을. 명군 장수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소식을 들은 홍무제는 전략을 바꿨다. 소규모 부대로는 안 되겠군. 대군을 한꺼번에 투입하라. 50만 대군이 일제히 진격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명군 50만이 개봉성을 포위했다. 소운천은 성 안에서 모든 병력을 직결시켰다. 드디어 정면 대결입니다. 설빙하가 성벽 위에서 말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소운천은 적진을 바라보았다. 50만. 엄청난 숫자였다. 우리 병력은 3만 5천입니다. 조정군 지원 1만 포함해서 14대 1점.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성벽을 굳게 지킵니다. 그들이 먼저 지칠 때까지 버팁니다. 공성전이 시작되었다. 명군은 운제유인 T를 이용해 성벽을 기어올랐다. 천하맹 병사들은 돌과 기름을 부어 막았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이야, 양측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사흘째 되는 날, 명군이 드디어 성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거대한 충차 총처가 성문을 들이받았다. 쾅, 쾅, 쾅. 성문이 위험합니다. 보강하십시오. 하지만 성문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북쪽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다. 뚱. 저게 뭐야? 북쪽에서 군대가 나타났다. 검은 깃발. 천마신교였다. 명왕이 이만의 천마신교 병력을 이끌고 왔다. 소운천, 늦었나? 아닙니다.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명왕의 군대가 명군 후방을 공격했다. 명군은 전후방에서 공격받으며 혼란에 빠졌다. 후퇴, 일단 후퇴. 명군 장수가 철수 명령을 내렸다. 첫 번째 공성전은 천하맹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양측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밤, 전투가 끝난 성벽 위에서 소운천과 설빙하가 서 있었다. 이겼어요. 설빙하가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소운천은 멀리 명군 진영을 바라보았다. 저들은 다시 올 것입니다. 더 많은 병력을 이끌고. 그럼 우리도 준비해요. 소운천은 설빙하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진정한 정의를 위해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가득했다. 이 전쟁 언제 끝날까? 멀리 남경에서 홍무제는 분노하고 있었다. 감히 짐의 대군을 물리치다니. 100만 대군을 모두 동원하라. 천하맹을 완전히 짓밟아라. 더 큰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다.